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기본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전까지 행정법의 기본법이었던 게 있어요. 이 기본법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이 행정 절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절차법은요, 종전까지 행정법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행정절차법이 넘버원이 아니죠. 행정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기본법이 지금은 기본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본법 같은 경우는 뭐가 시험에 출제될까요? 자, 이때는 처분에 대한 재심사. 자, 시험에 꼭 출제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건데,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처분에 대한 재심사. 이거 무조건 출제됩니다. 알았죠? 처분에 대한 재심사가, 이 제척기간이 있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60일이다.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알았죠? 이 본교재도 다 있습니다. 본교재는 최근 판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웬만한 행정법 강사분들 있죠. 강사분들이 만나자는 거예요. 왜 만나냐면 같이 이 행정법에 대한 법리를 같이 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죠. 저한테.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행정법이 옛날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하나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도 같이 만나자고 이렇게 섭외가 많이 들어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행정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같이 한번 스터디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이 행정법이 종전에 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이게 성과가 빨리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행정절차법은 종전에, 자, 종전입니다. 종전의 행정법의 기본법이었다. 법의 기본법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절차법은요, 헌법 제12조 제3항 적법절차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이죠. 헌법 12조에 바로 적법 절차. 자, 헌법 제12조 보면은요, 적법 절차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적법 절차 원칙은 사실 형사소송법에서는 3대 기본 원칙인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형사소송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주의가 첫 번째 넘버원이고 두 번째가 적법 절차예요. 세 번째가 신속한 재판. 요렇게 트로이카입니다. 아시겠죠? 트로이카.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듀 프로세스 오브라고 그러죠. 요겁니다. 오브 로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 적법 절차. 그래서 적정 절차라고도 합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최근에는 인기가 올라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은 첫 번째가 처분. 두 번째가 뭐냐면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뭐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법예고, 행정예고, 각종 예고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 뭐죠?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행정지도. 요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처분이다, 그럼 뭡니까? 자, 우리가, 처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두 문자 한번 하겠어요. 공거준이라고 그럽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두 문자화도 많이 했어요. 왜? 이 두 문자로 하게 되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보러 가서는 문장을 잘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막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개미주라고 하잖아요. 개미주, 소액주주들. 소액주주들은, 개미주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딴단 말이에요. 그죠? 조금은 따죠. 예를 들어서 한 100만에서 뭐 500만 원 땁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모든 재산을 쓸어봤죠. 그리고 나서 세게 놀아요. 그런 다음에 집이 이제 한 뭐 몇 억짜리가 그냥 날아갑니다. 제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왜? 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말이 주식이지. 사실 뭐 몇만 주, 뭐 몇십만 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같은 사람들이야.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 주식 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등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잘못했다가든 재산 다 날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즉 뭐냐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고 좀 보겠습니다. 바로 공권력 행사. 공권력. 그 다음에 거부. 그죠? 여러분들 거부한 것도 행정법에서는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에요. 알았죠? 준하는 행정작용도 처분이다. 공권력 행사가 있으면은 처분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권이죠. 이 공권은 주관적 공권이 아닙니다. 자, 공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공권. 이 공권은 주관적 공권이 있어요. 주관적. 그 다음에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 공권이 있습니다. 주관적. 주관적 공권, 이게 나누는데, 주관적 공권이 바로 기본권인 겁니다. 국가적 공권은 뭡니까?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력적 행위가 공권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공권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공권력 행사인가 아닌가. 알았죠? 만약에 이 공권력 행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항당민기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잘 보세요. 여기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항당민기다. 자, 항당민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수월하게 문제 풀고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벌벌벌 떨고 말이죠. 그죠? 벌벌벌 떨면서 이게 답이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자, 시험장에 들어가자마자 지배해야 됩니다. 시험지를 지배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항당민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신고가 되겠죠. 신고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뭡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수리 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여기로 넘어갔고, 수리 불요는 뭡니까?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죠. 근데 용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수리 요는 뭡니까? 예, 행위 요건적 신고입니다. 그죠? 수리 불요는 뭡니까? 자체 완성적 신고. 자, 요게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요것은 자체 완성적 신고다. 알았죠? 자, 요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법에 있느냐, 그 다음에 행정 뭡니까? 기본법에 있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죠? 예고는 행정예고, 입법예고고요. 행정지도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바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했죠. 자, 그래서 행정지도는 100% 시험에 출제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2조.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것은 적법 절차 원리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런 건 없습니다. 확약이라든가 행정 강제라든가 실권. 실권은 없습니다. 실권. 어떻습니까? 이거는 요거는 없다는 겁니다. 실권은 없다. 실권의 법리는 요새 인기 너무 좋죠. 실권의 법리와 직권 취소는 같이 동거할 수 없죠. 병립할 수 없다. 자, 요거는 병립이 안 된다. 그렇죠? 자, 너무 잘 나옵니다. 직권 취소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계야. 지난번에 한번 또 설명드렸고, 공법상계야. 그 다음에 행정계획 확정 절차.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가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은 지난번에 제가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자, 내가 자발적으로 행정조사 해주세요. 이것과 강제적으로 행정조사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발적으로 행정조사하는 것은 임의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 개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절차, 하자, 치유 같은 게 없어요.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 다음에 하자 치유 같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자 전환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자가 치유되느냐, 전환되느냐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속지를 바랍니다. 자, 사례 하나, 멋있는 사례를 제가 한번, 사례 공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개짜리입니다. 자,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사관생도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든지 아니면은 3사관생도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학군사관 장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 학사장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봐야죠. 네 가지.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3사관 생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출세를 합니다. 요즘에는 뭐 군인들 출세해도 뭐 사회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육군 대장 출신, 제가 아는 사람인데 육군 대장인데 이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서열이 항상 꼴찌예요. 여론조사하면. 왜? 국민들이 점수를 안 주네요, 이런 거. 그죠? 옛날 같으면 소장만 달고 나와도 국회의원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사장은 기본인데 요즘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3사관 생도 사건이에요. 자. 이 3사 생도가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원래 사관생도는 옛날부터, 지금은 뭐 기차 같은 거 타면 사관생도들이 생도복 안 입고 다니죠. 옛날에 입고 다녔어요. 막 대통령이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이때. 그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멋있죠? 옷 다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새는 뭐 창피한지 몰라도 안 입고 다니죠? 요새 사관생도들은, 그리고 장교들도 옷 바꿔 입고 다니고, 옛날에는 막 계급장 붙이고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대령이면 자기가 대령 뭐 이렇게. 지금은 막 대령 뭐 야 새끼 저 새끼 하니까, 그죠? 요즘은 그래요. 별 막 몇 개 달려. 뭐 미친놈 그러죠. 요즘은 그렇다니까요. 그죠?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근데 이 사관생도인데 얘들은 원래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복을 입고, 그죠? 교복 입고 술 먹으면 안 돼. 여자하고 무슨 어디 사랑을 나눠도 안 되고 말이죠. 지금 저번에 육군사관학교 학생, 그죠? 사랑했다고 퇴학당했잖아요. 그죠? 왜? 아무래도 군사훈련 받을 때 자꾸 생각나죠? 총 탁 쏠 때 어때요? 그 아름다운 여자분이 자꾸 생각날 거예요. 그럼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탁 총을 돌리고 수리탄 던질 때도. 그런데 요즘에 전쟁할 때 누가 총으로 전쟁합니까? 그죠? 탱크도 소용없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로 전쟁하고 있어요? 드론으로 전쟁하잖아요. 드론. 그죠? 그잖아요. 드론. 그 다음에 이 미사일 이런 거로 전쟁하지. 솔직히
게릴라전, 시가전에서 솔직히 그 서로 죽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러시아 군인도 몇 명 죽었어요? 7,000명 전사했습니다. 거의 10,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 2주 동안. 엄청나죠? 그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푸틴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사관상도가 얘가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삼사관학교에 보면은요, 이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행정 절차 법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적용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니죠. 법은 아닌데 징계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징계. 이 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보면은 육군 삼사관학교라든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내부적 어떤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얘를 퇴학 처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된 게 뭐죠? 자, 여기서 뭐 여기서 예규라고 나왔는데 뭐 지침이에요. 이거로 해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사관생도의 생도복을 벗기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따른다? 행정절차법을 따라라. 이거 소용없다. 자, 이때는 행정절차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뭐예요? 법률 유보 원칙, 법치국가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삼사관생도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제3사관학교. 자,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나와요. 군인사 법령에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자가 의견 제출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했네요. 자, 이런 거죠. 자, 군대에서는 진급이 최고죠. 내가 지금 요즘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대위 달다가 소령 금방 올라가죠. 요즘에 안 그래요. 소령에서 중령 거의 90%가 탈락입니다. 요즘에. 중령에서 대령 거의 다 탈락. 왜? 장군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대령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군대를 점점 줄이려고 그러죠. 줄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군인이 몇 만이냐면 62만이에요. 북한이 100만이 넘습니다. 109만. 엄청나죠? 러시아가 몇 만입니까? 충격 먹지 마세요. 러시아 90만 밖에 안 됩니다. 군인이. 우크라이나 몇 만이었죠? 40만. 우크라이나도 사실 작은 나라는 아닌데, 그죠? 40만이면 작은 건 아닌데, 그죠? 자, 이 정도입니다. 한국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이 이렇게 세요. 자, 지금 군사에 가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3사생도, 그 다음에 군대 진급. 자, 요즘에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진급하는 게 무슨 행정법이냐? 아,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자, 진급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진급 선발을 취소시켰다. 이거죠? 자, 종전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소령에서 중령됐다. 그럼 미리 전화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도 쫙 다려놓고, 그죠? 중령 계급장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위원회에서 뭐 직속 상관이겠죠. 김소령, 이번에, 진급에서 누락됐네. 미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소문 내놨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게 중령, 대령, 별을 못 달았다고 쳐봐요. 치명타죠. 육군 대령 달고 있다가 사회 나오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해. 농사도 못 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힘이 없어가지고. 동네 이장한테도 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절차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방병무청장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군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방병무청장이 무슨 뭐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견 제출 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분된 사정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병무청장이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뭡니까? 산업에 대해서 내가 군대 대신 대체 복무 아니겠어요? 그죠? 대체 복무인데 이 대체 복무를 취소시켰다. 그럼 어때요? 나는 황당한 거죠. 지금 내가 총 같은 거 안 쏘려고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뭐 군대를 오래 갔다 온 사람이라 뭐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만 군대를 뭐 군대에 대해서 좀 꺼림직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여우와 증이라든가 이런 거 이럴 때는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산업체로 가려고 했는데 이걸 취소시켰어요. 어때요? 황당하겠죠? 이런 얘기예요. 총소리만 들어도 밥이 안 넘어가는 입장인데, 그죠? 이럴 때는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묘지공원과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요즘에 이 묘지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행정법에서. 왜 그럴까요? 자,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생아가 1년에 20만 밖에 안 돼요. 21만 5천 명. 사망자가 31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더 많이 죽어요. 그래서 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묘지가. 자, 묘지와 관련된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사설 공원 묘지, 묘지 허가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원 묘지를 만드는데 사설 공원 묘지인데 공원 묘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허입니다. 말은 허가라고 하지만 특허다. 자, 이걸 꼭 알아주시고. 두 번째, 여기입니다. 묘지 공원과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았네요. 자, 묘지 공원.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자,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화장장이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공원묘지가 들어와. 그럼 어때요?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공청회를 해야겠어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자, 우리 집 주변에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 나쁜 거죠? 이거는 주민들이 반드시 반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청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그러니까 공청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공청회는 안 거쳐도 된다.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공청회는 거칠 필요가 없다. 요거죠? 공청회를 거칠 필요 없다. 공청회 같은 것도 자주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이 있네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 사전청지라든가 의견청지는 행정절차법에 없어요. 좀 뭐라고 합니까?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건 행정절차법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소청심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잖아요. 그럼 이때는 행정절차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소청심사, 그죠?
일로 가라는 겁니다. 즉 소청심사위원회로 가가지고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유부기가 되겠죠. 행정 처분할 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여기서 조심한 게 뭐냐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를 제시해야만이 이때 우리가 이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입니다. 사실상까지도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처분을 했는데 문서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보세요. 처분을 원래 하는데 문서로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무효사유다. 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효다. 즉 하자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자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사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법상 계약도 역시 계약 해지할 때는 이유부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통지를 하지 않을 때는 긴증상포 이렇게 돼 있죠. 긴증상포입니다. 긴급할 때, 그 다음에 증명될 때, 그 다음에 상당할 때, 그 다음에 포기할 때 긴증상포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긴증상포입니다. 이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시험장에 갔을 때는 말이죠. 이 두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실력 발휘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두 문자 같은 걸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날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그 다음에 아침을 식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서 후달렸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우리가 두 문자 이게 더 필요하다. 자, 긴증상포입니다. 긴증상포. 긴증상포입니다. 긴은 뭡니까? 긴급할 때. 그죠? 긴급할 때. 두 번째, 증명됐을 때.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긴급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됐을 때. 증명이란 것은 뭐 형사소송법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행정법에서도 나와요.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포기했을 때. 자, 긴증상포일 때는 어떡합니까? 이때는 자,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할 때는 수단과 방법,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모르면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알았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뭐 옛날부터 면석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아야 면장도 그러는 거예요. 자,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 계속하고 있죠.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위안을 좀 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 제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었냐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거죠. 이유 부기는 뭘까요? 자, 모단긴입니다. 모두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단순했을 때, 긴급했을 때, 이때는 이유 부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 제시를 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였죠? 이거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거. 긴증상포는 사전 통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유 부기를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모단긴. 자, 모단긴입니다. 모단긴이다. 이거 꼭 시험 나와요. 자, 모두 인정했을 때. 두 번째, 단순했을 때. 단순 반복적인 거 있죠? 그 다음에 긴급했을 때. 이때는 뭡니까?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상대방이 이럴 때는 만약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단긴인데, 단긴은 상대방의 의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 정말 영양가 있는 걸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꼭 시험에 출제되고 이걸 자꾸 틀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1년 공부할 거, 아마 6개월 공부할 거, 뭐 10년 공부하고 이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도 수험생들을 많이 보고 사법시험 수험생들 뭐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아, 이런 건 여기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다? 이거죠. 사전 통지 필요 없다.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 자, 이 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약 공무원 계약 채용해줄 때는 이유 부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이유 부기가 그만큼 시험에 많이 출제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유 부기와 사전 통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0%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